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연극 수업을 하게 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원래는 연극 수업을 직접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재미있게 놀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안정이 되어서 교실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연극 1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극의 요소 네 가지는 무엇일까? 두 번째, 희곡은 무엇이고 특성 세 가지는 무엇일까? 세 번째, 대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그럼 함께 볼까요? 연극을 이루는 네 가지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4개가 있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로 배우. 배우는 연극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배우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무대 위에서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또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라고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무대.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공간인 무대가 필요하겠죠. 또한 배우가 서는 어느 곳이든 다 무대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희곡. 희곡을 다른 말로 극본이라고도 해요. 무대 공연을 위해 쓰여진 대본을 말합니다. 공연을 하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이 나와 있는 희곡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작품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객. 연극을 보는 관객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우가 있다면 전달을 받는 관객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극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몸짓과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은 극본과 동화의 차이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극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제비 이마를 훔친다. 또 물이 떨어진다. 참 이상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별이 총총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아니, 동상이 울고 있네? 그래, 나는 지금 울고 있어. 다음은 동화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비는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떨어졌습니다. 제비는 이상한 마음에 일어서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고 별이 총총한데 빗방울이 떨어지다니. 고개를 돌리던 제비는 동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동상의 두 눈에 고인 눈물이 볼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동상이 울고 있네? 그래, 나는 지금 울고 있어. 자,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쓰여진 방식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극본은 무대 위에서 공연할 것을 생각해서 대사를 중심으로 쓴 문학 작품이에요. 극본은 동화처럼 이야기를 다루지만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야기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화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희곡은 무엇일까요? 희곡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 대본을 말해요. 희곡을 다른 말로 극본이라고도 합니다. 희곡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희곡도 문학의 한 장르로 대사와 행동, 그리고 갈등이 있어요. 특히 대사와 행동은 쭉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봤듯이 어떤 인물이 어떤 대사를 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 나뉘어서 적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해설과 지문이 현재 진행형으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극본은 버들리 편지의 한 장면입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보면 때, 곧,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문단에는 장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문단에는 복순 할아버지가 등장하여 대사를 주고받고 있고 마지막 문단에는 장면 설명인 할아버지의 행동이 적혀 있네요.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는 해설, 파란색으로는 대사, 보라색으로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극본은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진 문학입니다. 해설은 극본에서 때, 곧, 나오는 사람, 무대와 무대의 바뀜 따위를 설명하는 부분을 말해요. 대사는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말합니다. 지문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말합니다. 다른 산문 형식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대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럼 대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뮤지컬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뮤지컬은 연극에 음악과 춤이 결합된 장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뮤지컬에서 음악이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인물의 감정이 말로 다 표현되지 않을 때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래가 나와요. 음계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지만 등장인물의 대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보여줄 뮤지컬 영상은 겨울왕국에서 안나가 부르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노래의 가사를 대사로 생각하기. 앞에서 설명했듯이 음계에 맞춰 부르는 노래지만 대사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 속에서 대사의 종류 세 가지를 찾아봅시다. 대사는 대화, 독백, 방백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영상을 볼까요? Princess Anna! Princess Anna! 영상 재밌게 봤나요? 대화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이 장면은 두 명의 하녀가 안나를 깨우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이 주고받는 말을 말해요. 대화를 통해서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상대방 표현에 반응하기도 하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두 번째 대사의 종류는 독백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엘사가 예전에 부모님이 해주셨던 말을 상기시키면서 엘사가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독백이란 상대방 없이 혼자서 하는 말을 말해요.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전달하는데 효과가 큽니다. 대사의 세 번째 종류는 방백입니다. 이 장면에서 엘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안나는 자신이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를 관객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엘사와 안나 모두 말을 하고 있지만 둘이 서 있는 공간은 다른 곳이기도 하고 옆에 많은 상대 배역들이 있지만 이 둘이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아요. 이처럼 방백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상대 배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정된 말을 말해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죠. 상대 배역은 방백을 하고 있는 배우의 대사가 실제로는 들리지만 극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약속된 것이에요. 방백은 자신의 생각과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려주는 역할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인물이 극 속에서 나와서 관객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목적이 있을 때도 쓰입니다. 그렇다면 대사의 종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대화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이 주고받는 말입니다. 독백은 등장인물이 상대역 없이 혼자서 하는 말입니다. 방백은 관객에게만 들리고 상대 배역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설정된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입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연극의 요소 4가지는 무엇이죠? 네, 배우, 무대, 희곡 또는 극본이라고도 하고 마지막으로 관객입니다. 즉, 연극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몸짓과 말로써 관객에게 보여주는 예술입니다. 두 번째로, 희곡은 무엇이고 특성 3가지는 무엇일까요? 희곡은 무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 대본을 말합니다. 희곡에는 해설, 대사,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의 종류 3가지는 무엇이었죠? 대화, 독백, 방백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입니다. 네, 오늘 연극 1차 시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혹은 지루했나요? 꼭 재밌었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지만 빨리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